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성남의 초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에 차세대 성남의 대장주 아파트가 될 산성역 해리스톤과 신흥역 해링턴이 분양권 전매가 됩니다. 오늘은 분양권 매수 시 체크해야 할 7가지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번 627 대출 규제로 체크해야 할 중도금 대출 승계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지 정보 및 세대별 특성을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분양권이라는 것이 완성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 도면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도면으로라도 로얄동, 로얄층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도면으로 앞이 막혔는지 튀었는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1조건, 조망권까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교통이라든가 학교, 편의시설 등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단지 배치도 평면도 뿐만 아니라 마감재 리스크, 기본 제공되는 품목 및 원 분양자가 선택한 유상 옵션 목록까지 면밀히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매 제한 기간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분양권을 거래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정확한 전매 제한 해제일이 언제인지 실거주 의무는 없는지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산성역 해리스톤의 전매 제한 해제일은 7월 9일이고 신흥역 해링턴의 경우 10월 2일 전매 제한이 해제된다 하겠습니다. 총 매수 비용 완벽하게 계산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아파트와 많이 다릅니다. 분양권은 겉으로 보이는 분양가와 프리미엄이 전부가 아닙니다. 숨어있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걸 놓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 정확한 총 비용을 알아야 나의 자금 계획을 확실히 세울 수 있습니다. 원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에다가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과 같은 유상 옵션 비용, 또 만약에 매도인이 이자 후불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입주 시 납부해야 할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모두 합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도 꼭 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양도소득세 및 손피계약 주의입니다. 간혹 매도자가 양도세를 아끼려고 손피를 요구하는 경우나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탈세와 관련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매도자, 매수자 모두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손피 거래인 경우 작년 11월부터 세금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매수자가 1억 손피 계약을 했다면 기존에는 양도소득세가 6,600만원이었던 것이 변경 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 9,400만원이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으니 손피 계약은 세금 폭탄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손피 개정이 강화되었고 다운 계약서 쓰시는 분 가산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강력 제재가 있으니 불법적인 상황은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 및 조건입니다. 대출 승계는 분양권 매수의 핵심 열쇠 중의 열쇠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대출 승계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약금과 프리미엄만 있으면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 승계를 받지 못한다면 막대한 중도금을 감당해야 하거나 감당할 수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권 중도금 대출 받으실 거죠. 1주택자분들 기존 집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고 1주택이든 무주택이든 중도금 대출 받는 순간 입주해야 되는 거 아시죠? 627 대출 규제로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까다로운 만큼 체크해야 될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흥역 해링턴 스퀘어나 산성역 해리스톤의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입주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투자해서 기회가 되면 준공 전이라도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 받은 수분양자가 전매 제한이 풀렸으니 새로운 사람에게 분양권을 분양권을 팝니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분양권을 구입하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대출을 받으면서 각서를 하나 받습니다. 실입주하겠다는 각서를요. 그러면 이것이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가격이 올랐으니 팔아볼까 생각하시는 분, 입주하겠다고 각서 써놓고 입주 안하고 팔게 되면 약속 위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수자분 3년간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 물건을 산 사람한테는 이미 대출 한번 해준 집이니 너는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대출 안 돼.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는 대출 해줄 수가 없으니 네 돈 다 가지고 들어와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투자자분들 이런 물건 팔릴까요? 완전 분양권 전면 차단입니다. 대출이라는 것이 법 개정이나 시행령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 시시각각으로 변동이 됩니다. 분양권 매수 전에 해당 은행 가서 대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지정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문턱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대출 승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명의 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의외로 애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절차를 잘못 이해하여 명의 변경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건설사나 분양사무소에 명의 변경 일자나 필요 서류, 구체적인 절차, 대리인 방문 가능 여부 등을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 기한에 맞춰 준비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함께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분양권은 기존 아파트와는 달리 계약하면서 체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등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권은 경험이 풍부한 중개사를 선택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사도 전공의가 따로 있듯이 중개사도 전공이 각각 있습니다. 분양권 전문가에게 맡기신다면 매도자, 매수자의 손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흥역 해링턴 스퀘어나 산성역 해리스톤 분양권 해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꼼꼼한 확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수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대체가 된다 하겠습니다. 부동산 119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